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9일 DMQA 오픈 세미나 슈퍼 레졸루션 with 디퓨전 모델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정구진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들으시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슈퍼 레졸루션이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이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수행한 세 가지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 레졸루션이란 저화질 이미지를 고화질로 해상도를 높여주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화질 해상도의 이미지의 해상도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바이리니어나 바이큐빅과 같은 수리적 보관법이 많이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슈퍼 레졸루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복원하려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포스트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따라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우선 이 고해상도의 타겟 이미지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 블러링, 다운샘플링, 그리고 노이즈 주입을 거쳐서 이 이미지를 저해상도 이미지로 만듭니다. 그 뒤에 이 저해상도 이미지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따라갈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 레졸루션을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수행한 몇 가지 연구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VPR에 2021년에 발표된 SR3라는 모델인데요.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DDPM의 저자 조나단 호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딥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이미지의 복잡한 경험적 분포를 학습하는 데 성공했지만 오토그레시브 모델은 비용이 많이 들고 VA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고 겐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러한 생성 모델들이 슈퍼 레졸루션 작업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디퓨전 모델을 슈퍼 레졸루션 작업에 도입해 보겠다라는 화두를 꺼내면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퓨전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디퓨전은 단어 그대로 확산을 의미하고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마코프 프로세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본 이미지 X0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점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해서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 형태에 이르기까지 노이즈를 주입하는 과정인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완전한 노이즈에서 조금씩 노이즈를 걷어내서 원본 이미지까지 도달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로 구성이 됩니다. 이 기본적인 컨셉을 제시한 것이 DDPM이 되겠고요. DDPM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DMQA 오픈 세미나의 조한샘 연구원과 이종현 연구원의 발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DPM과 SR3의 방법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DDPM이 원본 이미지 X0로부터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점 주입해서 X 라지 T까지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SR3는 이것을 Y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0부터 YT까지 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Y0가 바로 X라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슈퍼 레졸루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고해상도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이 x에 따라서 나오는 조건부 확률 분포 y를 가지는데 이 y가 저해상도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해상도 이미지에 노이즈를 주입했다가 빼나가는 과정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DPM은 이제 X0가 주어지는데 SR3에서는 Y0가 주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 Y는 X라는 어떤 원본 이미지에서부터 주어지는 저해상도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X0가 XT까지 노이즈가 주입되는 과정은 Y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므로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Y인 저해상도 이미지는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바이큐빅 샘플링을 통해서 해상도가 낮아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론할 때에는 DDPM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를 결합 확률 분포로 해서 노이즈를 점점 빼나가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SR3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이미지가 노이즈를 주입하고 빼는 과정은 저해상도 이미지가 아니고 고해상도 이미지의 조건을 가지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다면 이거를 바이큐빅 샘플링을 통해서 굉장히 작게 저해상도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이제 사이즈를 키워서 고해상도의 이미지의 사이즈와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거는 사실 디퓨전 모델에서 작동하는 유넷이 이제 동일한 해상도의 인풋과 아웃풋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컨캣하여 디퓨전 모델에 넣어서 이 노이즈를 추론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SR3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평가하는 지표인 PSNR과 SSIM을 보면은 여기서 제안한 SR3보다 리그레션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SR3 모델의 결과가 조금 더 좋은 것처럼, 사실과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PSNR과 SSIM이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생동감 있는 느낌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FID나 IS 스코어, 또 이런 탑 1, 5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SR3 모델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어떤 휴먼 이밸루에이션이라는 부분을 포함을 했는데, 몇몇 이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이런 로우 레졸루션 저해상도 이미지가 있을 때 아웃풋 1과 아웃풋 2 중에 어떤 이미지가 저해상도 이미지를 더 잘 표현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웃풋만 주어지고 이 아웃풋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질문 모두에서 대부분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SR3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SR3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SR3 플러스는 말 그대로 SR3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형태의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SR3 같은 경우에는 OOD, Out of Detection 데이터에 대해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스트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다운샘플링 할 때 SR3에서는 바이큐빅을 사용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손상을 준다는 것이 이 모델의 컨셉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 자체가 이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해상도로 만든 다음에 이 고해상도를 그라운드 트루스 삼아서 이제 다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바꿀 때 어떤 수리적인 형태 말고 조금 더 현실에 있을 법한 다양한 방법들을 넣어서 해상도를 낮춰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블라인드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이 블라인드 슈퍼 레졸루션에서는 DMQA 오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구원이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SR3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SR3 플러스는 여기서 블라인드 슈퍼 레졸루션의 개념을 적용을 했다. 즉 데그라데이션 기법을 훨씬 더 다양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데그라데이션을 수행할 때 논문에서는 리얼 ESR겐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의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의 세부 조건이나 수치에는 차이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업샘플링이나 노이즈를 더해주는 부분은 리얼 ESR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흐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데그라데이션을 수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는 훨씬 더 좀 생동감 있게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SR3와 마찬가지로 FID 스코어에서는 이 제안한 방법론이 우수한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 지표는 오히려 리얼 ESR겐이 우수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SR이라는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SR은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학습된 스테이블 모델을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즉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처럼 이 디퓨전 모델을 인코더와 디코더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에 타임 어웨어 인코더라는 모듈과 이 컨트롤러블 피처 랩핑이라는 모듈이 추가되어서 우리가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듈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SR 모델은 이제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 모델이 LR 인풋을 조건으로 받아서 그럴듯한 HR 이미지를 생성해야 한다는 점과 스테이블 디퓨전의 프라이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튜닝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약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LR 이미지의 구조적 정보를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효과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이 타임 어웨어 인코더라는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피처 모듈레이션, 타임 어웨어 가이던스, 컬러 커렉션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테이블 SR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코더를 통해서 LR 이미지로부터 얻은 구조적 정보를 매 타임 스텝별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잘 주입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이때 시간적인 정보도 같이 전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타임 어웨어 인코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피처 모듈레이션은 이 LR 이미지로부터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들을 잘 추출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잘 주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핵심은 SFT,
스파셜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모델인데요. 이는 2018년에 CVPR에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SFT는 피처 맵에 대해서 채널별로 스케일링과 시프팅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어파인 파라미터와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LR 이미지로부터 추출한 피처들이 SFT 모듈을 통해서 아주 세밀한 가중치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임 어웨어 가이던스입니다. 타임 어웨어 가이던스의 핵심 목적은 생성 품질과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피델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LR 이미지로부터 얻은 조건의 강도를 디퓨전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맞게 조절하여 넣어주는데요. 이때 SNR, 즉 신호대 잡음비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 SNR이 0.05일 때 슈퍼 레졸루션의 퍼포먼스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지 내용이 급격히 생성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SNR이 작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노이즈가 클 때 가이던스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해당 모델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SFT 레이어 적용 전후의 피처들 간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파란색 타임어웨어 가이던스가 적용된 모델이 초반에는 코사인 유사도가 적지만 이미지 생성의 후반부로 갈수록 코사인 유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의 코사인 유사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 SFT 적용 전후에 피처 벡터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LR 이미지의 정보가 피처를 크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 생성 초기에 LR 이미지의 정보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컬러 커렉션인데요. 이 디퓨전 모델이 가끔씩은 이 컬러 시프트 문제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듯 컬러 시프트라는 것은 색깔이 조금 이제 변화되게 나타내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LR의 정보를 바탕으로 SR의 색상을 보정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픽셀 도메인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작업과 웨이블릿 분해를 통해서 보정을 해주는 두 가지 작업이 존재합니다. 우선 노멀라이제이션은 생성된 HR 이미지에서 LR 이미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보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웨이블릿 기반의 경우 웨이블릿 분해를 통해 고주파 성분과 저주파 성분으로 따로 추출이 가능한데 이 색상 정보가 주로 저주파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LR 이미지의 저주파 성분을 생성된 HR 이미지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CI는 컨볼루션 연산을 뜻하고 K는 정의된 커널입니다. 커널의 경우 이런 식으로 좀 가우시안 커널과 유사하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픽셀 기반인 픽셀 도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컬러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렇게 하면은 좀 간단하지만 픽셀별 제어 능력이 좀 제한되고 웨이블릿 방법은 조금 더 나은 시각적 성능을 제공하지만 복잡성이 조금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Controllable Feature Wrapping CFW 모듈인데요. 이 CFW는 이미지의 피델리티와 리얼리즘 사이의 균형을 위해 도입한 모듈입니다. 피델리티는 원본이나 실제 대상을 재현하는 정도, 즉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일치하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리얼리즘은 현실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LR 이미지의 인코더 특징을 디코더에서 넣어주는데 이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온 디코더 피처, 즉 이 FD와 함께 컨볼루션 레이어에 입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FE는 인코더에서 나온 특징 벡터가 되겠고요. 이 컨볼루션을 통과하면은
레지듀얼인 레지듀얼 덴스 블록을 2번 통과하고 다시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의 디코더 피처와 더해져서 최종적인 피처 FM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중치를 보시면은 가중치는 이 F2 쪽에 곱하게 돼서 즉 인코더에 나온 피처에 곱해지기 때문에 이 W 가중치가 1에 가까울수록 LR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고 0에 가까울수록 스테이블 디퓨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가 0.5일 때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여 0.5로 이 W 값을 고정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다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확실하게 조금 눈에 띄게 잘 생성된 것 같다라는 것만 좀 임의로 띄워봤습니다. 그 결과 사실 어떤 이 BSR 겐과 스테이블 SR의 성능이 저희 주관적으로는 가장 좀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빨간색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해당 데이터셋에서 이 해당 지표 매트릭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파란색 숫자는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나타냅니다. 스테이블 SR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이쪽에 굉장히 빨간색 지표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PSNR이나 SSIM이 아닌 좀 새로운 방식의 지표들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클립 IQA나 뮤직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트랜스포머 모델의 어떤 결과를 평가한다든지 혹은 텍스트 투 이미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여서 스테이블 SR 모델에 조금 편향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앞서 SR3나 SR3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SR에서도 유저 스터디라고 하는 정성적인 평가를 또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조금 더 제일 잘 생성이 된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SR이 가장 생성이 잘 된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SR3는 우리가 디퓨전 모델, 즉 이제 정확하게는 DDPM을 통해서 SR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SR3 플러스는 블라인드 SR을 적용해서 SR3보다 로버스트한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전통적인 SR 평가 지표인 PSNR과 SSIM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입니다. 스테이블 SR은 사전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여서 최고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앞선 SR3와 SR 플러스는 이제 DDPM을 사용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좀 최근의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모델이 생성되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정량적인 매트릭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는지 여전히 이제 정성적 평가를 참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